사군육지는 포용이다. 금을 선사하여 청의 기틀을 닦은 세종대왕. 닥터 안의 대화 시작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세종 때는 김종서가 있었잖아. 김종서가 무인이냐? 근데 무인이라 할 만큼 충직해. 말하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아. 작전, 행동, 방법, 어디까지 무엇을 해라 그러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거야. 결국 협상만으로 여진의 땅을 조선의 것으로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던 거지. 그런데 그 땅에 살던 여진을 어떻게 몰아냈나요? 협상으로 자기 터전을 내놓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백성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쫓아낸 게 아니고 백성으로 받아들인 거야. 고조선의 백성이었고 부여의 백성이었던 것을 인정해주고 독자적으로 살 공간을 제공해주니까 다시 조선의 백성이 되길 선택했던 거지. 그러니까 여진과는 그냥 죽이고 죽는 관계로 생각하면 안 돼. 그 상태에서 화약을 이용해서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주니까 여진은 중국의 협조를 받아서 조선을 견제하려고 시도했잖아. 송화강에서 명나라가 조선의 화약 무기에 한 방에 처리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잘못했어야 했던 거지. 김종서의 단판으로 얻었다는 사군 육지는 지금의 북한 땅 안에 있는 걸 아던데 좀 이상하네요. 여진은 두만강 이남에 살진 않았어. 그리고 조선과 명이 싸운 곳은 송화강 일대였지. 그런데 기본을 살피자구. 군은 일반 행정구역이고 지는 전시 행정구역이야. 군은 도보로 하루에 이동할 범위이고 지는 말을 타고 하루에 이동할 범위야. 그렇다면 당연히 진의 크기는 군의 몇 배가 더 되겠군요. 지금의 역사는 일제식민사관의 결과이지. 그리고 여진의 땅에 있던 비석 같은 것들을 해독해줬거든. 그들 나름대로의 정통성을 만들어줬어. 자기 땅에 있는 걸 몰랐다고요? 성씨 개념이 없고 하니깐 그러니까 자신들하고 몽고인들하고 별 구분을 못했어.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역사를 모두 잊고 살았거든. 금나라를 세웠던 것도 잊어버렸고. 그런데 거기에 학문이란 걸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 그 글자들을 읽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역을 허락했거든. 그들이 산이나 들에서 사냥할 수 있도록 조선에서 관련 물건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해줬어. 그래서 그들은 사군 육진 안에 살았던 거예요. 사군 육진 안에 살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허락했어. 그니깐 백성이 될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해주고 백성이 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근거지가 사라졌잖아. 문제가 뭐냐 하면 여진족 이런 사람들은 근거지가 사라지면 다른 부족의 땅을 빼앗아야만 근거지를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근거지를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전쟁은 계속되는 거야. 그런데 새로운 근거지를 만들려면 물자가 있어야 해. 예를 들면 말 한 장이나 편자라던가 칼이나 활이라던가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금속이던가 나무를 베고 숲에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도구라던가 또는 기술이던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야. 물자와 기술이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10만 명이야. 10만 명이 살아가는 땅이 반경 100km면 충분히 살 수 있어. 근데 그런 물자나 기술이 없어. 수렵채 집이야. 그러면 반경 500, 1000km가 필요해. 농사를 지으면 반경 10km 안에서 10만 명 충분히 살잖아. 그런데 쟤들은 수렵채 집의 사회이기 때문에 넓은 영토가 필요했거든. 그런데 인구는 얼마 안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물자를 주고 도구를 주고 기술을 주고 무역을 할 수 있게 하니까 원래 땅보다 훨씬 좁은 영역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게 되었거든.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기초를 잡아 놓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청나라가 들어설 수 있게 되었던 거야. 얘들이 계속 수렵채집의 사회였다면 누르하치 같은 영웅이 어떻게 나타나냐. 영웅이 나타나도 마을 골목대장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세종대왕이 청나라를 만들어준 거네요. 기반을 만들어주고 학문적 기반과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놨더니만 시족 개념이 생기게 된 거야. 그러니 금나라의 역사라던가 이런 역사서들을 편찬하고 읽을 수 있게 된 거야. 금나라 역사는 구전으로 전해지긴 했던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 증거도 많았어. 금나라가 망하면서 금나라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자료들을 들고 가서 돌에다 새기고 그랬던 거거든. 근데 몇백 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학문이 끊겨버리게 되니깐 그 돌에 새겨놓은 내용이 뭔지 어떻게 알아?
그냥 마을마다 그런 자료들은 신주단지처럼 모시고만 있게 된 거야. 그런 신주단지들에게 의미를 부여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금나라를 되찾았던 거지. 닥터 한의 대화, 첫 번째 대화가 끝났습니다. 계속된 이동이 절대적인 유목민족은 문화를 꽃피우기 곤란합니다. 오히려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교육은 과거의 찬란한 기억마저도 잃어버리게 했네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고조선과 부여의 백성이기도 했던 여진을 안아주었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던 땅에서 그대로 살 수가 있었고 또 조선의 뛰어난 문물을 활용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또한 순응하지 않는 이에게도 그 혜택은 동일했습니다. 어디에나 만장일치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순응하지 않는 자들은 사군육진의 외곽에서 지냈습니다. 편자며 칼이며 갖가지 도구들을 무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포용은 이들 여진족을 다시 일으키게 했습니다. 교육이 이루어졌고 금나라의 문화를 되살렸고 결국 누르하치라는 걸출한 인재마저도 키울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청나라가 회화족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역사에 관한 사회안의 생각입니다. 자고로 역사는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에 역사를 볼 때는 세 가지를 따져야 한다. 첫째, 팩트, 분명한 사실이다. 둘째, 작성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다. 셋째, 작성자 개인의 사정이다. 현재 일본이 자신들의 주장은 공문으로 남기는 데 반해 한국의 반박은 사이드로 받아들이는 것이 역사 만들기의 한 사례이기도 하다. 100년이 지나면 일본 정부 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자료만 증거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는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적고 해석해야만 한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한국의 사학은 이런 면에서는 일본을 본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닥터 안의 대화는 역사, 우주, 철학, 종교, 바이오, 정신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현자인 사흐안과 과학과 기술의 대가인 마그안과의 대화 형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구독 감사합니다.